늦가을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드는 온기 카페. 이곳은 주택가 골목 한편에 자리한 작은 공간으로 2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동네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었다. 카페 안은 원목 테이블과 낡았지만 정겨운 의자들로 채워져 있었고 벽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카페 주인 박민서는 45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찬 모습으로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20년 경력답게 능숙했고 커피 향은 늘 일정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이 공간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을 사랑했다. 오후 2시 카페의 점심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한산해질 무렵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고 예상했던 그 사람이 들어서는 모습을 확인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회색빛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깨끗이 다림질된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다소 느렸지만 자세는 곧았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민서가 익숙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카운터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노인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민서는 주문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5년째 반복되는 일과였다.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똑같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꼭 3시간을 보낸 뒤 조용히 자리를 떴다. 처음 몇 달간은 민서도 궁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저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다. 커피를 만드는 동안 민서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로수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고 있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었지만 이 노인의 방문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더운 여름날에도 노인은 빠짐없이 나타났다. 여기 있습니다. 민서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넸다. 노인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잔을 받아들었다. 그 손은 가늘었고 푸른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다. 노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천천히 창가 자리로 향했다. 그가 항상 앉는 그 자리, 오른쪽 구석, 큰 창문이 있는 2인용 테이블이었다. 자리에 앉은 노인은 커피잔을 테이블 가운데 놓고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있는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창밖에는 평범한 주택가 풍경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가끔 지나가는 행인들, 자전거를 탄 학생들, 산책 나온 강아지들, 그저 일상적인 모습들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데 보냈다. 가끔 작은 미소를 짓기도 했고,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앞에 의자는 늘 비어 있었다. 오후 5시가 되자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확히 3시간이었다. 그는 빈 커피잔을 카운터에 가져다 놓고 민서에게 작게 고개를 숙였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내일 뵈어요. 노인이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서는 문득 궁금증이 일었다. 5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무엇을 보는 걸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인은 어김없이 나타났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날에도, 눈이 무릎까지 쌓인 겨울날에도 노인은 빠지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카페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어떤 이들은 외로운 독거노인이라고 추측했고, 또 어떤 이들은 카페에서 와이파이를 쓰려고 오는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의 손에는 핸드폰도, 책도, 신문도 없었다. 그는 오직 창밖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민서에게 물었다. 저 할아버지, 매일 오시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그냥 쉬러 오시는 것 같은데요. 조용히 계시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민서 자신도 궁금하긴 마찬가지였다. 특히 노인이 가끔 빈 의자를 향해 미소를 짓거나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 고개를 끄덕일 때면 더욱 그랬다. 저 할아버지는 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아니면 누구를 그리워하는 걸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카페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단골 손님들이 이사를 가고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민서는 카페를 리모델링하기도 했고 메뉴를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의 자리만큼은 그대로 두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앉으려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자리를 권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자리는 노인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늦은 오후, 민서는 폐점 준비를 하며 노인이 앉았던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의자를 옮기던 중 창틀 아래 좁은 틈새에서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먼지가 쌓인 작은 물건이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낡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카페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배경이 낯익었다. 민서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곧 깨달았다. 이곳이었다. 바로 이 카페였다. 20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전의 모습이었지만 창문의 형태와 벽의 구조가 똑같았다. 민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이 혹시 그 노인일까? 그리고 여자는 누구일까? 사진 뒷면을 확인해 보니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73년 5월 3일, 우리의 첫 만남. 민서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50년도 더 된 오래전 이야기. 그때부터 이 카페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노인이 매일 이곳을 찾아온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1973년 5월 3일, 봄 기운이 완연했던 그날의 서울거리는 활기로 가득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던 시절이었지만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명동 뒷골목에 자리한 작은 다방 옮기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지트처럼 여겨지던 곳이었다. 25살의 최동혁은 설레는 마음으로 다방 문을 열었다. 그는 인근 무역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깨끗이 다림질한 흰 셔츠, 조금 헐렁하지만 정갈한 양복.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치며 그가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어머니는 웃으며 지켜봤었다. 드디어 선보러 가는구나. 우리 동혁이. 어머니의 말에 동혁은 멋쩍게 웃었다. 중매로 만나는 첫 자리였다.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여성이었는데 가정교사로 일한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었다. 사진 한 장 본 적 없이 만나는 자리였지만 선배가 참 좋은 아가씨라고 거듭 강조했던 기억이 났다. 다방 안은 커피 향과 담배 연기가 뒤섞여 있었다. 창가 쪽 테이블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23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문학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동혁은 그녀가 자신이 만나기로 한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저, 혹시 임순옥 씨이신가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맑은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동혁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최동혁 씨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혁이 약간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청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은 따뜻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동혁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커피를 주문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저는 밀크커피 주세요.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고 동혁은 커피 2잔을 주문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 다방 안의 은은한 음악, 그리고 마주 앉은 사람의 존재가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었다.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동혁이 순옥이 들고 있던 책을 가리키며 말했다. 순옥은 책 표지를 살짝 들어 보이며 대답했다. 네, 문학을 좋아해요. 이건 외국 소설인데 요즘 읽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한 남자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이야기예요. 기억과 추억에 관한 이야기죠. 동혁은 순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는 정갈했다. 가정교사로 일한다는 게 이해가 갔다. 아이들이 이 사람에게 배운다면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았다. 저는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신문은 빠짐없이 봅니다. 어떤 면을 주로 보세요? 경제면이요. 회사 일과 관련이 있어서요. 무역 쪽이라. 대화가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 어색함은 점차 사라지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동혁은 부산에서 올라온 장남이었고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순옥은 서울 토박이었고 여자 대학을 나와 가정교사로 일하며 집안을 돕고 있었다. 요즘 가르치는 아이들은 어때요? 다들 착해요. 특히 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는 수학을 정말 잘해요. 가르칠 때마다 신기할 정도예요. 순옥의 눈빛이 말을 할 때마다 반짝였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동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 좋았다.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까지. 동혁 씨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순옥의 질문에 동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거창한 꿈을 품은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가족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순옥은 동혁의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비슷해요. 화려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두 사람은 여전히 다방에 앉아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처음 만난 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동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순옥도 일어서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좋았어요. 다음에 또 봬요. 두 사람은 다방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 동혁이 말했다. 이곳이 우리의 시작이네요. 이 다방, 옹기, 좋은 이름이에요. 순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따뜻한 곳이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점점 더 자주. 만남의 장소는 늘 그곳, 옹기 다방이었다. 두 사람에게 그곳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공간이 되었다. 첫 만남의 설렘,
조금씩 깊어지는 감정, 그리고 사랑의 시작. 모든 것이 그 작은 다방에서 시작되었다. 6개월 후, 동혁은 순옥에게 청혼했다. 역시 그 다방에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다. 순옥 씨,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1974년 봄에 결혼했다. 검소한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날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했다. 매년 5월 3일, 처음 만난 그날을 기념하여 온기, 다방을 함께 찾아오기로. 세월이 흘렀다. 동혁과 순옥은 두 아들을 낳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동혁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순옥은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지켰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매년 5월 3일이 되면 두 사람은 어김없이 온기를 찾았다. 다방은 세월에 따라 조금씩 변했다. 주인도 바뀌었고 내부 인테리어도 달라졌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그곳은 늘 특별했다. 그곳에 앉으면 첫 만남의 설렘이 되살아났고 젊은 날의 순수한 감정이 떠올랐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하죠? 순옥이 어느 날 동혁에게 물었다. 동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당신과 함께여서 더 행복해요. 세월은 가혹했다. 2015년 가을, 이른을 넘긴 순옥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방금 한 말을 다시 물어보거나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는 일들. 동혁은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도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순옥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을 찾지 못했다. 이웃 슈퍼 주인이 그녀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동혁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렸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치매의 일종이죠. 동혁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의 전부였던 사람이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의사의 조언대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았고 순옥과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다. 여보, 우리 첫 만남 기억나요? 물론이죠. 온기 다방에서였잖아요. 1973년 5월 3일. 순옥은 아직 그 기억만큼은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동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가장 소중한 기억은 남아있구나. 하지만 의사는 경고했다. 치매는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기억부터 지워지고 결국에는 오래된 기억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이 되자 순옥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아들들의 이름을 헷갈려 했고 가끔은 동혁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동혁의 가슴은 매번 찢어졌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볼 때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순옥이 어느 날 아침 동혁을 보며 물었다. 동혁은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 남편, 동혁이에요. 남편, 제가 결혼을 했나요? 동혁은 순옥의 손을 잡고 천천히 설명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함께한 50년의 세월에 대해 순옥은 그의 이야기를 신기한 듯 들었지만 금방 잊어버렸다. 아들들은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제안했다. 동혁 혼자서 돌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혁은 완강히 거부했다. 안 돼. 엄마를 그런 곳에 보낼 수는 없어.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가다간 아버지까지 쓰러지세요. 큰아들의 말은 옳았다. 동혁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밤마다 순옥을 돌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식사도 거른 날이 많았다.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졌고 늘 피곤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엄마가 나를 완전히 잊기 전까지는. 동혁은 매일 순옥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첫 만남의 설렘, 데이트했던 추억들, 결혼식 날의 감동. 순옥은 그 이야기들을 처음 듣는 것처럼 신기해했고 가끔은 희미하게나마 기억해내는 듯했다. 옹기. 다방? 맞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거기 가고 싶어요. 순옥의 말에 동혁은 즉시 준비를 했다. 옛날 그 다방은 이제 옹기 카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옥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마치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끼는 듯했다. 동혁은 그녀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그들이 50년 전 처음 마주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여기, 알 것 같아요. 순옥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동혁의 가슴이 뛰었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걸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당신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나는 양복을 입고 있었죠. 순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는 듯했다. 원피스, 하얀 원피스. 맞아요. 당신은 그날 책을 들고 있었어요. 외국 소설이었죠.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왜 우는지는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동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해봐요. 그날 이후 동혁은 결심했다. 매일 이곳에 오기로. 순옥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이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어쩌면 이 공간이 그녀의 기억을 붙잡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2017년 봄, 동혁의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오후 2시, 그는 순옥을 모시고 온기 카페로 향했다. 처음에는 순옥도 함께 갔다. 휠체어에 앉아서였지만 그녀는 카페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곳에 가면 표정이 조금 밝아졌고 가끔은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동혁은 항상 같은 자리, 창가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고 순옥과 마주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첫 만남의 설렘, 청혼했던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순옥은 그 이야기들을 마치 동화를 듣는 아이처럼 들었다.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순옥이 말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동혁은 상관없었다. 그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행복해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달 후, 순옥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걷지 못했고 말도 거의 하지 못했다. 의사는 말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아들들은 다시 한번 요양원 입소를 강력히 권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한계예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알아. 하지만 동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순옥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를 낯선 곳으로 보내는 것은 마치 포기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결국 2017년 가을, 순옥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동혁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순옥은 이미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반응도 거의 없었다.
동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몇 시간씩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었다. 2018년 1월, 순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동혁은 그녀의 임종을 지켰다. 순옥의 마지막 순간,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동혁은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놓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았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가족들과 몇몇 친지들만이 참석했다. 동혁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아니, 보일 수 없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만이 가슴을 채웠다. 장례를 마친 후 동혁은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은 너무나 조용했다. 순옥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좋아하던 찻잔, 늘 앉던 소파, 침대 옆 탁자 위의 안경,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녀는 없었다. 동혁은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아들들이 찾아와 식사를 챙겨주었지만 그는 거의 먹지 못했다. 잠도 오지 않았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순옥을 떠올렸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길.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동혁은 문득 깨달았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순옥이 보고 싶다면 가야 할 곳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작이었던 그곳, 온기 카페. 그날 오후 2시, 동혁은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다. 깨끗이 면도를 하고 순옥이 좋아하던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수척한 얼굴이 비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동혁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창가 자리로 향했다. 그 자리. 50년 전 순옥과 처음 마주 앉았던 바로 그 자리. 그는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다. 카페 주인 민서가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았다. 동혁은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거리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고 사람들의 복장도 세련되어졌다. 하지만 동혁의 눈에는 50년 전의 풍경이 보였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순옥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책을 들고 미소 짓고 있었다. 동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걸었다.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여보. 물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동혁에게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맑고 따뜻한 그 목소리. 그러게요. 정말 좋은 날이에요. 동혁은 그렇게 3시간을 앉아 있었다.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며 순옥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시간이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오후 5시가 되자 동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누군가와의 약속 시간이 끝난 것처럼 그는 빈 커피잔을 카운터에 가져다 놓고 조용히 카페를 나섰다. 다음 날도 그는 같은 시간에 카페를 찾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혁은 빠짐없이 카페에 나타났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시간을 보냈다. 아들들은 걱정했지만 동혁을 말릴 수는 없었다. 그것이 아버지가 선택한 애도의 방식이었으니까. 동혁에게 그 시간은 순옥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비록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 자리에 앉으면 그녀가 곁에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온기가 느껴졌고 그녀의 미소가 보였다. 그것만으로 동혁은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023년 가을, 민서는 여전히 온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매일 오후 2시에 나타나는 동혁 할아버지. 민서는 이제 동혁의 방문이 자연스러워졌다.
그가 들어서면 말하지 않아도 아메리카노를 준비했고 그의 자리는 늘 비워두었다. 다른 손님들도 그 자리가 할아버지의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폐점 준비를 하며 동혁이 앉았던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던 중 창틀 아래 좁은 틈새에서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먼지가 쌓인 작은 물건. 민서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낡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을 털어내자 젊은 남녀의 모습이 드러났다.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배경이 낯익었다. 민서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건 카페의 내부였다. 20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전의 모습이었지만 창문의 형태와 벽의 구조가 똑같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진 속 남자가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이었다. 아니,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였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사진 뒷면을 확인해 보니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73년 5월 3일. 우리의 첫 만남. 동혁, 순호. 민서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50년 전의 이야기.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 매일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사진 속 여자는 누구일까? 아내였을까?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민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환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매일 홀로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도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았다. 슬픈 사연이. 다음 날 오후 2시, 동혁은 어김없이 카페에 나타났다. 민서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준비하면서도 그에게 사진에 대해 물어볼지 말지 고민했다. 혹시 아픈 기억을 건드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졌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서는 용기를 냈다. 동혁이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동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다. 그러세요. 며칠 전에 이 자리를 청소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민서가 사진을 꺼내 보였다. 동혁의 눈이 커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이건 우리 사진이네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이신가요? 동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제 아내 순옥이에요. 1973년 5월 3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죠. 바로 이 자리에서 민서는 숨을 죽이고 동혁의 이야기를 들었다. 동혁은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50년 전의 그날을 회상했다. 첫 만남의 설렘, 점점 깊어진 사랑, 결혼과 가정, 그리고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치매를 앓다가.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매일 이곳에 오시는 거였군요. 네, 이곳에 오면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50년 전 그날처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저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책을 들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동혁은 빈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매일 이곳에 와서 3시간을 보내요.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요. 이곳에 앉으면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아내의 온기가 느껴져요. 민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5년 동안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곳을 찾아온 이유.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었고, 함께했던 추억을 간직하려는 몸부림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아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저는 무너졌어요.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매일 아내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아내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동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곳에 오니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 오게 됐죠. 이곳이 제게는 아내와 만나는 장소예요. 민서는 동혁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할아버지, 이 사진 가지세요. 할아버지의 소중한 추억이잖아요. 동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 사진은 이곳에 있어야 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이 자리에. 이곳이 사진의 집이에요. 그럼 제가 잘 보관할게요. 그리고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동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괜찮다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날 이후 민서는 동혁의 이야기를 조금씩 듣기 시작했다. 동혁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다. 50년 동안 쌓인 추억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모든 것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민서는 동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궁금증 때문이었지만 점점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의 사랑, 그 사랑이 시련을 겪고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리움.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다. 할아버지,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를 돌보시는 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민서의 말에 동혁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힘들었죠. 특히 아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라고.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기억은 여전히 아팠다. 그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를 낯선 사람처럼 대한다는 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제 아내였으니까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나는 당신의 남편 동혁이에요. 우리는 1973년에 만나서 1974년에 결혼했어요. 두 아들이 있고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내는 처음 듣는 것처럼 신기해했지만 금방 잊어버렸죠. 그래도 계속 말했어요. 언젠가는 기억해낼 거라고 믿으면서. 동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다. 아내와 함께 이곳에 자주 왔어요. 처음에는 아내도 같이 왔죠. 휠체어에 앉아서 이 자리에 앉으면 아내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오셨나요? 아니요. 마지막 몇 달은 병원에 계셨어요.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지셨거든요. 아들들이 요양병원을 권했고 저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동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병원에 모시는 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치 아내를 버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매일 병원에 갔지만 아내는 이미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민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동혁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아내가 돌아가신 날, 저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손을 놓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놓아야 했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5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이곳에 오셨던 거군요. 네, 일주일쯤 지나서 여기 왔어요. 아내를 보고 싶어서, 이곳에 오면 아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정말로 아내가 있었어요. 저 맞은편에 앉아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물론 제 머릿속에서만이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동혁은 빈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지금도 그래요. 여기 앉으면 아내가 옆에 있어요. 우리는 대화를 나눠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참 행복했죠.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을요. 민서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찼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생각했다. 죽음도, 시간도 끊을 수 없는 사랑. 할아버지, 아들분들도 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죠. 매일 카페에 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애도의 방식이라는 걸요. 동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들들은 좋은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아플 때도 많이 도와줬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챙겨줘요. 하지만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 카페에 가서 빈 의자를 바라보고 앉아 있다는 걸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하시는군요. 네,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말을 듣고 제가 울었어요. 그래, 나는 순옥이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민서는 동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다. 사랑은 단순히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떨어져 있어도, 심지어 죽음으로 갈라져 있어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행복한 분이셨을 것 같아요. 동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행복했다고 말했어요. 치매가 심해지기 전, 아직 저를 알아볼 때, 이렇게 말했죠.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도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다. 민서 씨,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감사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요. 동혁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확히 3시간이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네, 할아버지. 내일 봬요. 동혁이 카페를 나선 후, 민서는 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는 50년의 사랑이 스며 있었다. 첫 만남의 설렘, 함께한 세월의 온기, 이별의 슬픔, 그리고 지속되는 그리움.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녹아 있었다. 민서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동혁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카페 한쪽 벽에 그 낡은 사진을 걸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자리, 창가 구석 테이블에는 작은 팻말을 놓기로 했다. 이곳은 50년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민서가 카페 벽에 사진을 걸고 이야기를 공유하자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는 사람들, 눈물을 닦는 사람들,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모두가 동혁과 순옥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다니. 한 단골 손님이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할아버지께서 매일 오시는 걸 보면서도 몰랐어요. 이런 깊은 사연이 있는 줄은.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SNS에 사진과 이야기가 공유되었고, 사람들은 온기 카페를 찾아왔다. 동혁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가 앉는 자리를 보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 동혁은 처음에는 당황했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고 사진을 찍자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민서는 동혁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카페 입구에 공지를 붙였다. 이곳은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공간입니다. 조용히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동혁이 카페에 있을 때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다. 동혁은 여전히 매일 오후 2시에 나타났고 같은 자리에 앉아 3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여성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남편이 작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이 옆에 있을 것 같고 퇴근하면 집에 와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보고 여기 왔어요.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남편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할아버지를 보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민서의 말에 여성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희망도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이별을 겪은 사람들,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은 온기 카페에서 위로를 받았다. 동혁의 이야기가, 그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동혁은 민서에게 말했다.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신기하네요. 저는 그냥 아내가 보고 싶어서 온 것뿐인데 할아버지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도 삶을 계속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동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순옥이도 기뻐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민서는 그날 카페에 작은 코너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사랑의 메시지 코너.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붙일 수 있는 공간. 첫 메시지는 동혁이 적었다. 순옥아, 오늘도 보고 싶어. 우리 곧 만나자. 동혁. 그 메시지를 시작으로 수많은 메시지들이 벽을 채워갔다. 엄마, 사랑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여보, 미안해. 더 잘해줄걸. 다음 생에는 더 사랑할게. 할아버지, 손자가 보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각각의 메시지에는 각자의 사연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메시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감정, 바로 사랑이었다. 카페는 점점 더 특별한 공간이 되어갔다.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곳, 슬픔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희망을 찾는 곳. 온기라는 이름이 더 이상 단순한 카페 이름이 아니라 그 공간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동혁은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랑을 응원하고 있었고
그의 이야기에서 힘을 얻고 있었다. 동혁 자신도 그것을 알았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동혁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동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를 이렇게 오래 사랑하실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동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선택이에요. 매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선택이기도 해요. 청년은 동혁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동혁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맞은편 빈 의자를 향해 작게 미소 지었다. 맞지, 여보? 우리는 매일 서로를 선택했어. 그 순간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봄이 왔다. 카페 창밖으로 벚꽃이 피 흩날렸다. 동혁은 여전히 매일 오후 2시에 카페를 찾았다. 이제 78이 된 그의 걸음은 조금 더 느려졌지만 카페를 향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민서가 아메리카노를 건네며 말했다. 동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게요. 순옥이가 가장 좋아하던 계절이에요. 봄이면 늘 꽃 구경을 가자고 조르곤 했죠. 동혁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민서도 따라 웃었다. 이제는 동혁의 이야기가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행복했던 추억들, 따뜻했던 순간들도 가득했다. 그날 오후, 동혁은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다. 시계를 자주 확인했고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민서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오후 3시경 카페 문이 열렸다. 젊은 남성이 들어섰는데 동혁을 닮았다. 동혁은 반가운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동훈아, 아버지. 큰아들 동훈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민서는 커피를 더 준비하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오랜만이구나. 일이 많이 바빴니? 네, 아버지.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꼭 오고 싶었어요. 동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동혁의 손은 가늘었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아버지, 여기 자주 오시죠? 매일? 그럼 매일 와. 엄마를 만나러. 동훈은 아버지의 말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매일 카페에 가서 빈 의자를 바라보고 앉아 있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아버지, 죄송해요. 예전에 요양원 보내자고 했던 거. 괜찮아. 너는 아들로서 당연한 걱정을 했던 거야. 나도 이해해. 동혁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엄마는 요양원에서도 힘들어 하셨어. 낯선 환경이 싫었을 거야. 하지만 집에서 돌보기에는 내 힘이 부족했어. 그게 미안했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이상은 불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동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동훈아, 나중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엄마 곁에 묻어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찍은 사진. 그거 함께 묻어줘. 엄마가 가지고 있어야 해.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버지, 제가 가끔 여기 와서 아버지랑 커피 마셔도 될까요? 동혁은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엄마도 손자들 보고 싶어 할 거야. 손자들도 데려올게요.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그럼
할머니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똑똑하고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었지. 그날 이후 동우는 가끔 아버지를 찾아왔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 어머니의 가르침들, 가족과 함께했던 순간들, 모든 이야기 속에는 순옥의 사랑이 녹아 있었다.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다. 계절은 계속 바뀌었지만 동혁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매일 오후 2시, 옹기 카페, 그리고 창가의 그 자리. 동혁에게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이유였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다. 동혁은 눈을 맞으며 카페로 향했다. 조금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순옥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동혁을 감싸 안았다. 민서는 이미 아메리카노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조심하셨어요? 바깥이 많이 미끄러운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동혁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순옥도 눈을 좋아했다. 첫눈이 오는 날이면 늘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곤 했다. 여보, 눈이 와요. 참 예쁘죠? 동혁이 맞은편 빈 의자를 향해 말했다. 그의 눈에는 순옥이 보였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순옥이. 네, 정말 예쁘네요. 동혁은 순옥의 대답을 들은 것처럼 미소 지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이 온기가 순옥의 온기 같았다. 2024년 봄, 동혁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폐렴이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는 매일 카페를 생각했다. 순옥을 만나야 한다고, 그 자리에 가야 한다고 믿었다. 아버지, 좀 쉬세요. 나으시면 다시 가실 수 있어요. 동훈이 말했지만 동혁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순옥이가 기다려. 매일 가기로 약속했어. 의사는 퇴원을 권하지 않았지만 동혁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결국 2주 만에 퇴원했고 동혁은 곧장 카페로 향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만큼은 강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서가 놀라서 달려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 와야 했어요. 순옥이가 기다렸을 텐데. 동혁은 자리에 앉았다. 숨이 약간 가빴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민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메리카노를 가져다 주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걱정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동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순옥이 좋아하던 풍경이었다. 그는 맞은편 빈 의자를 향해 말했다. 여보, 봐요. 벚꽃이 피었어요. 우리 처음 만난 계절이 왔네요. 그날 이후 동혁의 카페 방문은 조금씩 불규칙해졌다. 몸이 좋지 않아 못 오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매일 나오려고 노력했다. 순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느 날 동혁은 민서에게 부탁했다. 민서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내가 만약 이곳에 못 오게 되면 저 사진 좀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니까. 민서는 동혁의 손을 꼭 잡았다. 물론이죠. 약속할게요. 그 사진은 영원히 이곳에 있을 거예요. 동혁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그리고 이 자리도 계속 비워둬 주세요. 나와 순옥이의 자리니까. 네, 할아버지. 이 자리는 영원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자리예요. 5월 3일이 다가왔다. 동혁과 순옥이 처음 만난 날. 동혁은 그날만큼은 꼭 카페에 가고 싶었다. 비록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51년 전에 그 청년처럼 설렜다.
동훈이 아버지를 모시고 카페로 갔다. 동혁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아버지 도착했어요. 고맙다. 동훈아. 민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창가 테이블을 특별히 꾸며놓았다. 작은 꽃다발과 케이크, 그리고 촛불. 단골 손님들도 몇몇 모여 있었다. 모두가 동혁과 순옥의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51주년 기념일 축하드려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동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감사합니다. 순옥이도 기뻐할 거예요. 동혁은 촛불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순옥에게 함께한 51년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곧 만나자고.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사람들은 동혁에게 질문했다. 할아버지, 51년 동안 사랑을 지키신 비결이 뭐예요? 동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매일의 선택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순옥이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이기도 하니까요.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그의 말 속에는 50년 넘게 쌓아온 사랑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동혁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카페에 머물렀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동혁은 여전히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죠? 그래요. 짧게 느껴져요. 나도요. 더 함께 있고 싶었어요. 곧 만날 수 있어요. 동혁은 미소 지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순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혁은 아들에게 말했다. 동훈아, 나는 행복했어. 순옥이와 함께한 시간들. 너희 형제를 키운 시간들. 모두 행복했어. 저희도 행복했어요. 아버지, 고맙다. 너희는 좋은 아들들이야. 그날 밤, 동혁은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51년 전, 옹기, 다방에서 순옥을 처음 만난 그날의 꿈. 하얀 원피스를 입은 순옥이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다. 동혁 씨, 오래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이제 왔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50년 전 그날처럼. 2024년 5월 10일 이른 아침, 동혁은 평화롭게 잠든 채 숨을 거두었다. 아들들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동혁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온기 카페의 단골 손님들이 참석했다. 민서도 왔다. 그는 동혁과 순옥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할머니 곁에서요. 장지에는 순옥의 묘 옆에 동혁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동우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낡은 사진을 관 속에 넣어주었다. 51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의 사진. 이제 그 사진은 두 사람과 함께 영원히 쉴 것이었다. 묘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졌다. 최동혁, 임순옥, 1973년 5월 3일에 만나 영원히 함께. 장례를 마치고 민서는 카페로 돌아왔다. 창가의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비어 있는 게 아니었다. 동혁과 순옥의 추억이, 그들의 사랑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서는 결심했다. 그 자리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로, 아무도 앉을 수 없는 자리로 만들기로.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명패를 놓았다. 이 자리는 최동혁 임순옥 부부를 기리는 자리입니다. 1973년 5월 3일. 이곳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50년이 지나도
죽음으로 갈라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그 명패와 함께 벽에 걸린 사진 아래에는 동혁과 순옥의 이야기가 적힌 액자가 걸렸다. 처음 만난 날부터 마지막까지 51년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 자리 앞에 서서 묵념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미소 지었다.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기억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온기 카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것만이 아니었다.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러, 소중한 사람을 기억하러,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받으러 왔다. 창가의 빈 자리는 온기 카페의 상징이 되었다. 그 자리는 비어있지만 동시에 가득 차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사랑으로. 어느 봄날 젊은 커플이 카페를 찾았다. 그들은 그 자리 앞에 서서 사진과 이야기를 읽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다. 남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노력하면 될 수 있지. 매일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약속해 줄 수 있어? 약속할게. 평생 너를 사랑할게. 두 사람은 그 자리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마치 동혁과 순옥이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민서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구나. 세대에서 세대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동혁과 순옥의 사랑은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매년 5월 3일이 되면 온기 카페에서는 작은 추모 행사가 열렸다. 동혁과 순옥을 기리는 시간. 사람들은 그날 카페를 찾아와 촛불을 켜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렸다. 살아있는 사람도, 세상을 떠난 사람도. 촛불이 켜진 카페 안은 따뜻했다. 마치 큰 포옹 같았다. 모든 사람을 감싸 안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포옹. 어느 해 5월 3일, 나이 든 동훈이 카페를 찾았다. 그는 아버지가 앉던 자리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두 분의 사랑,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전해줄게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민서가 그의 옆에 섰다. 할아버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유명했던 것도 아니죠. 그저 한 사람을 평생 사랑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카페에 불이 켜졌다. 창가의 그 자리, 빈 두 개의 의자는 주황빛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충만한 자리였다.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가끔 창문 너머로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저런 사랑을 나도 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평생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온기 카페는 답을 주었다. 가능하다고. 사랑은 선택이고 매일의 노력이고 헌신이라고.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 사랑은 남는다고. 추억으로, 그리움으로, 그리고 영원한 온기로. 창가의 빈자리는 오늘도 그곳에 있다. 동혁과 순옥을 기다리며. 아니, 어쩌면 그들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커피를 나누며 대화하고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며.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나도요.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꼭 만나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그들의 속삭임이
카페 안을 채운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온기. 그것이 바로 온기. 카페가 간직한 가장 큰 보물이었다.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오고 가도 그 온기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50년 전 시작된 사랑의 온기가 오늘도 이곳에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다.